안녕하세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HLB 무상증자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일정 스케줄을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 무상증자인데요. 2월 26일 HLB는 무상증자 공시가 나옵니다. 그리고서 3월 10일까지가 마지막으로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날이었죠. 시간에 6시까지 매수를 완료한 사람들에게는 무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랑 주가는 절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서 신주가 들어오는 날은 바로 여기 무상증자로 적혀있는 4월 1일입니다. 오늘 영상과 관계가 깊은 날짜는 바로 이 4월 초인데요. 4월 1일이 바로 무상증자 신주 상장 예정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매도 재개일인데요. 5월 3일에 공매도 재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5월달이 되어서야 공매도가 시작되니까 지금 아직은 공매도가 금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공매도가 시작되려면 아직 한 달 남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HLB 무상증자 일정 스케줄과 공매도 재개일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영상 세 줄 요약을 하면요. 공매도 재개는 5월 3일이다. 자, 그런데 3월 31일 공매도 잔고가 무려 100만 주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대처거래도 500만 주가 증가했습니다. 4월 1일은 바로 무상증자 신주 상장 예정일이었다는 것이고요. 먼저 HLB 공매도 종합정보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HLB 공매도 잔고는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었는데요. 200만 주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만 해도 계속 200만 주였는데 요게 갑자기 어떻게 됐느냐, 3월 29일까지만 해도 240만 주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3월 30일에 갑자기 290만 주가 되더니 3월 31일에는 무려 100만 주 증가한 400만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HLB 공매도 잔고가 200만 주에서 갑자기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400만 주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수량이 하루 만에 100만 주가 차게 된 건데요. 공매도가 급격하게 늘은 게 30일, 31일입니다. 자, 주가를 보면은 여기 30일 화요일, 31일 수요일, 그리고 다음날이 무상신주 입고일이었죠. 자, 이렇게 공매도 잔고 수량이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지금은 공매도 금지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매도 잔고 수량이라는 것은 실제로 공매도가 이뤄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매도는 5월달에 재개되니까 현재는 공매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짧은 시간 내에 100만 주 이상이 공매도 잔고가 증가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실제로 공매도가 100만 주 이상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은 공매도 거래량이 있는데요. 3월 30일에 거래량 해도 1500주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공매도 잔고 수량은 무려 50만 주, 100만 주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매도 거래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공매도 잔고 수량이 짧은 시간에 150만 주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매도도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매도 거래도 없었는데 이 150만 주가 갑자기 어디서 뿅 하고 튀어나온 거죠.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무상증자 신주 상장 예정일이랑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날짜가 굉장히 오묘하기 때문이죠. 30일, 31일, 4월 1일까지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아는 지식 하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듯이 30일부터는 권리 공매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다 할 수가 있겠고,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30일, 31일 권리 공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수량이 이렇게 증가한 거다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 신주가 입고될 때 그것을 4월 1일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틀 전부터 팔 수 있거든요. 30일, 31일 미리 매도한 수량이 여기 잡혀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50만 주, 100만 주에서 150만 주가 권리 공매도가 잡혀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거래량이 없습니다. 권리 공매도는 따로 분류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래량으로 나와 있지가 않죠. 그래서 전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권리 공매도를 만약에 일반적인 공매도랑 구분해가지고 기록한다. 그러면은 방금 가설이 맞습니다. 그래서 권리 공매도가 50만 주, 100만 주, 150만 주가 있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공매도랑은 구분해서 여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고 공매도 잔고 수량에는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무상증자랑 관련이 없다면은 정말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권리 공매도로 인한 수량 증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반대로 공매도 잔고 수량이 100만 주가 상환한 걸로 나왔다가 다음 날인가 며칠 뒤에 전산상 데이터 수집 지연으로 늦게 채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수량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가지고 데이터 수집이 늦어서 잔고 수량에 오차가 있었던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수량을 전산상의 오류로 잘못 적혀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무상증자가 되고서 뭐 여러가지 전산상에서 처리할 것들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첫 번째 얘기했던 권리 공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말이 권리 공매도지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냥 매도를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매도로 분류를 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3월 30일 공매도 잔고 100만 주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봤고요. 자, 두 번째는 4월 1일 대차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의 대차 거래 추이인데요. 3월 31일까지는 평소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4월 1일에 갑자기 대차 거래가 520만 주가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량이 증가했는데, 자 요것도 가만 보면은 날짜가 4월 1일 신주 상장 예정일 여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무상증자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또 특이한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대차 거래 잔고를 보면은 700만 주에서 1000만 주가 됐습니다. 지금 300만 주, 대략 400만 주가 증가한 건데 대차 거래는 500만 주가 일어났습니다. 100만 주, 200만 주는 사라졌죠. 700만 주에서 500만 주가 증가하면은 1200만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1000만 주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맞지가 않는데, 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환한 것도 있지 않느냐. 대차거래 증감은 상환한 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여기 대차거래 체결 수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차거래 상환 수량,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은 520만 주가 나옵니다. 앞에 3월 30일 거 봐도 6만 4천 주에서 3만 주를 빼면은 3만 4천 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에서 이걸 뺀 게 대차거래 증가입니다. 지금 순수하게 500만 주가 증가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HLB가 무상증자 신주 입고되는 날을 기점으로 공매도 잔고와 대차거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차거래도 요약을 하면은 4월 1일 대차거래 500만 주가 증가했다. 자, 그래서 그냥 전산상에 오류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만약에 빌린 거다라고 한다면은 어마어마하죠. 공매도의 선행지표가 바로 대차거래인데, 대차를 한다는 것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게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대차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융 시스템을 점검했기 때문에 무차익 공매도는 이제 처벌이 강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차를 충분하게 실탄을 확실히 확보를 한 다음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무상신주가 입고되는 거랑 관련이 크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게 저도 이쪽에 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진짜로 이거 빌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무차익 공매도, 불법 공매도가 힘들어지니까 대차를 좀 충분히 해놓고 다음 달을 준비하는 거죠.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무상증자 신주 입고를 전후로 해서 굉장히 특이한 대차거래 공매도 잔고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매도가 재개될 때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느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공매도 부분 재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밝혔고,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시장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규제 빈틈이 없도록 시장 감시와 사후 관리를 강화할 것 이렇게 덧붙였고, 자, 그동안에 비판이 있었던 시장 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 거래에 대한 공매도 업팅률 예외를 폐지해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자, 그래서 거래소는 공매도 거래 정보에 대한 일별 업팅률을 적용하고, 자, 우리가 벌써 볼 수 있죠. 업팅률 적용, 업팅률 예외. 그다음에 공표 횟수도 현행 1일 1회 오후 6시에 보는 것에서 1일 2회 오후 3시 30분이랑 오후 6시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습니다. 3시 30분이면은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미리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불신을 갖고 있는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막기 위해 공매도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시장 조성자의 의무 위반 점검을 강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이외에도 과태료에 이어서 과징금도 신설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차 거래와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